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하게 유권자들이 비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차례입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리고요. 또한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 경인TV가 중계 방송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세 분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입니다. 네, 차명진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희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번 신현자입니다. 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병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 방법을 먼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 각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한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자유주제로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기조연설 1분, 공약 발표 3분,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이 각각 1분과 2분,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후보당 6분씩 주도해서 토론하되 질문과 답변은 2분을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기조연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조연설은 시간은 1분이 주어지고요.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부터 1분간 시작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진입니다. 중국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 많으십니까? 특히 우리 소사는 TK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선거운동 대신에 방역 활동만 했습니다. 20리터짜리 질통을 짊어지고 5층 계단을 제가 오르내렸습니다. 차명진은 명함 알리기보다 주민생명 보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명진은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김정은 대변인으로는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 그리고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 무차별 52시간제로는 청년 실업이 생기고 자영업자가 폭발한다. 이빠른 소리에서 많은 탄압과 고초를 겪었지만 저는 제 한몸 이익과 편안함보단 국민 생명, 민생 우선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차명진, 할 말 할 때 뒤로 숨지 않고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야 할 때 강력히 성사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 1분 기조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소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사대 김상희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과 싸워온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한국형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한국 배우기가 한창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일입니다.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지역경제와 가정경제, 국가경제를 되살리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신현자 후보 역시 1분 동안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병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자입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민주당과 통합당밖에 없는 부천, 여러분들의 삶은 4년 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민주당, 통합당 수시로 이름 바꿔가며 기득권으로 군림해온 양당 정치 30년, 지금 당장 판을 갈아야 합니다. 특권, 기득권과 맞서 싸워온 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여성운동으로 30년 동안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저 신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국회 교체 6번 신현자와 함께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검증해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또 인신 공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각 후보별로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후 그 다음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또 답변은 2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회에는 국민의 대표자로 국회 활동과 비중이 1분 1초가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만큼 유권자 여러분은 엄격한 잣대로 공약을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신현자 후보부터 공약 발표 3분 동안 해주시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지금 당장 판을 바꾸는 기호 6번 신현자가 소사를 레벨업 하겠습니다. 첫째, 평등 레벨업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제2의 월급, 쌈짓돈으로 불리던 교섭단체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였습니다. 월급 1,050만 원 받으며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는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을 금지하고 세비 책정을 국민에게 맡기고 언제든 의원을 소환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습니다. 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 전태일 3법으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하여 안전한 일터 만들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상권 보장하겠습니다.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인권 레벨업입니다. 작년 9월 민주당 집권 부천시에서 인권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부천처럼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는 지역에는 인권조례가 꼭 필요하며 그래서 그 상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은 차별금지법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 레벨업입니다. 저 신현자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양당이 서로 싸우는 데는 절박했지만 국민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정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N번방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즉시 소집해야 합니다. 단 하루면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으로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구성될 21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자와 함께 특권과 차별 없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부천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현자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후보가 신현자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자, 그럼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부터 신현자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신현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보호를 하는 당론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은 군대 내 군기가 문란해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성도덕이 문란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야외 예배는 금지하면서 퀴어 축제는 허용하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우한 폐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방역 활동이 아니라 형평성이 없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세 번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애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의당과 현재 민주당이 이런 식의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
이런 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이 약속을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에서 깼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가지시는지. 네, 신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피부색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존재로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참 갈등이 많습니다. 지역별 갈등도 있고요. 또 나이 이제 그 청년과 그 노인들의 계층 간 어떤 차별도 있고 성별 갈등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이에 존중과 서로에 대해서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취지의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제조업, 중소기업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주 노동자 없이는 공장이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법,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방역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참 대처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비례위성정당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질문을 하시는 차명진 후보가 미래통합당 자신부터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만드신 당이 바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시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께서 신현자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신현자 후보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N번방 사건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는 정책입니다. 어린 중학생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시킨 정말 경악할 만한 역대급 그런 그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 그 민주당은 그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착취 3법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고요.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호기심에서 들어온 사람은 처벌을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 신현자 후보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참 답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정의당이 벌써 작년부터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국민청원 1호 법안인 이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일기장에다가 자기가 쓴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발언들을 하신 당이 바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정치의 무지와 무능으로 텔레그램 N번방 분명히 작년부터 발본 세건하고 엄중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무능했다라고 저는 비판을 드리고요. 오늘 뉴스에서 그 20대 국회 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환영할 만하나 제발 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게 뒷북치는 정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저희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는 것이 저의 또 첫 번째 공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의당 신연자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질의응답이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또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자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차명진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첫째, 10년 동안 정체된 부천 원도심을 살리겠습니다. 둘째, 거짓, 무능, 독재로 점철된 문재인 적폐를 제가 청산하겠습니다. 부천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역 의원이 껌값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붙여서 도시 재생한다고 가만히 살았는데 아마 아무도 속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서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조성된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의 일부를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은 입법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드시 입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사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의 원도심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의 대학 진학률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22위입니다.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우리 부천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부천에서 단련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무슨 미래형 학교라고 중고 통합해서 이거 뭐 대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본데 이 뺑뺑이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예. 무슨 중고 같이 간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향상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재인 적폐 청산 확실히 하게 해내겠습니다. 조국 기생충 문서 위조 사건 제가 국정조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부정선거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국 기생충 말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뒤로는 문서 조작한 이런 치졸한 행위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부정선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청주터미널 특혜 분양 의혹 이것도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문 세력이 개입된 신라젠 라임 사태 이거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한 폐렴 때문에 덮으려고 그러는데 덮으면 안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시켜서 전기값을 인하해가지고 값싼 생산비로 국제 경쟁력에 우리 제조업체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업체, 자영업자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히 조달하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 긴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재명 시장 실직자 가족들한테 100만 원 줘가지고 그것을 갖고 몇 달 나눠먹게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잃지 않게 해서 그 직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사는 것 이게 더 현명하고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약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께서 1분간 차명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차명진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을 제가 60개를 쭉 보니까요. 제가 한 공약의 23개, 부천시 사업 8건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끼더라도 좀 오류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지원법 제정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은 이미 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성 지원 공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부천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박동 또 문화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미 다 사업이 끝난 거예요. 성주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 사업도 이미 예산을 다 확보해서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 후보께서 그동안 또 네. 기억을 잘 모르고 공약을 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말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미 뉴타운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하고 당시의 도시재생사업위원장인 현재 부산의 서병수 의원하고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크게 뉴타운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대책이었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먼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차장 지원 사업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그 시장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제가 그 시장하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두 가지 법안이 있다. 하나가 상동 지역에 지브리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다. 주차장을 국가가 지원해서 주차장에 돈이 많이 드는데 국가가 지원해서 그것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방법인데 이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안 될 거다. 왜? 이것은 소유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 그 비용을 조달하는 거대한 기금, 우리 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기금 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부천시장이 1차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 문제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데 이걸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자기가 그 말을 썼다고 해서 제가 그걸 베꼈다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그거 좀 모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김상희 의원도 그런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 민원인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신현자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을 천인공노하게 만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후보이기 이전에 부천의 한 여성단체의 성평등 교육센터장이면서 성평등 전문 강사로 어느 누구보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명진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보면 남자, 수컷은 많은 곳에 씨를 심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며 남성의 본능이 그렇다는 것은 진화론으로 입증돼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가 있는데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에 대한 차명진 후보의 입장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텔레그램 엠번방이 솔직히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야동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이 변태적이고 그리고 어떤 가학적이고 성노예를 만드는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곳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마 호기심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냥 야동 수준에서 호기심에서 보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가학적이고 어떤 변태적인 이런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이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에서 마무리하십니까? 예.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소사 주민 여러분, 소사를 재탄생시키기 위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 전체를 확 바꿀 수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철 지하화 사업과 상부부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게 동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가 특별법을 발의해놨습니다. 이 방법이면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했고 국토부의 입장도 바꿔냈습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연구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시켜서 이 예산으로
전철 지하와 관련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착공 직전 단계까지는 꼭 진행시켜 놓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하에 경인도로 건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서울까지 빠르게 갈 수 있고 출퇴근길 경인로 정체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또한 작년에 대산동 도시재생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1,363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부천의 대표적 원도시민 심곡 본동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노후주택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극동, 태경, 대진, 조공 등 우리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생활에 큰 불편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아닌 곳인데 부동산 투기 관련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들의 재건축 요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소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소사, 그리고 아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 오는 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전국 명문의 미래형 학교를 설립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 오는 소사를 만들고 분당의 이후 학교를 벤치마킹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진로 탐색 교육을 강화하는 학교입니다. 임기 중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길 지구에는 공립유치원, 그리고 개수지구에 초등학교, 범박지구에 중학교를 추가 건립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소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소사를 확 바꿔내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15대 과제, 그리고 100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마련했습니다. 제 공보물과 블로그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신현자 후보께서 김상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입니다. 예, 김상희 후보 공약을 보면 삼선 국회의원답게 도시재생, 교육, 보육, 문화, 체육 등 다방면에 100개가 넘는 세부 사업 등을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노동 존중,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없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12년간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재벌, 기득권 개혁과 정치 개혁, 우리 사회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김상희 후보 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신현자 후보께서 저의 그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환노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뤘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이어서 제가 정치개혁 특위를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번에 그 법안을 선거법 개정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노력을 했고 또 관련 법안도 제가 선거법 개정안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제 목표가, 제 가치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히 노동자들, 여성들, 서민들을 대변하고 싶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지금 보건복지위에서도 그렇고 국토위에서도 계속 그 방면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국회에 있으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우리 그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서민의 그런 아이 키우기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법안들을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한국노총에서 저를 노동 존중, 생명 존중 후보로 지정을 예.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김상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산세 배드민턴장 아시죠? 이거 맹영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 지시다 10억을 줄 테니까 뭘 할 거냐 해서 제가 산세 배드민턴장 부탁했습니다. 자유시장 현대화 중소기업청에서 반대해가지고 제가 재개발한다 할 때 얼마나 걸리겠냐. 그전에 중소상인 다 죽는다 해서 이것도 성사시켰습니다. 소사원 시선 리버만 사태로 컨소시엄이 깨졌는데 제가 대우건설 불러다가 당신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국가사업 못한다 해서 이것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공들여서 해놨는데 막상 완공되니까 김만수 시장이 저한테 감사패 하나 안 줬어요. 심지어 소사원 시선 이거 개소식 때는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김만수 시장의 이런 정치적 의사에 의한 공가로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김만수 시장의 모든 감사패를 이렇게 어부지리로 받으신 김상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제가 그 소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참 놀랬던 것이 우리 그 차명진 전 의원께서 소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실 때 여당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나 지역에서 지역을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 부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경우에도 우리 차명진 후보께서는 본인의 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찌 보면 좀 유치한 그 토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 상황인데 제가 그때 예결특위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당시 맹영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맹영규 행안부 장관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차명진 의원이 전혀 밑작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지금 그 행안부에다가 이 예산 요청을 해놨어야 되는데 전혀 밑작업 없이 이것을 말하자면 제대로 추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급히 지금 그 부천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이거를 올리고 당시에 그 행안부 김남석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국장과 1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맹영규 그 장관과 2차 협의를 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정말 숨가쁘게 진행을 해서 이 전용 체육관을 1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차명진 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자신의 공이라고 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신가. 그때 보면은 아마 다른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또 시간을 오버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데 그런 걸 손가락 얹기라고 합니다. 주도권 토론 때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열심히 다음 하세요. 토론으로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기회 드릴 테니까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후보 모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 시스템 평가 및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방향에 관한 것인데요. 질문 드리죠.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 주시고 더불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이은 제2, 제3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 대응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예방 대응에 대해서 정말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부터 각 시기별로 전파 수준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방역 체계를 적절히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121개국 가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와 마크롱 대통령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진단 검사 능력과 창의적인 드라이브스루 검진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도입입니다. 우리는 초창기부터 진단 시약을 활용해서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검사를 해왔고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검사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점부터는 경증 환자를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서 음압 병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장기 과제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감염병 대응 책임을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당의 반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확충을 못했는데 이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평상시에도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 신현자 후보 2분 이내로 답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대처를 격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2달 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함께 애쓴 결과입니다. 문제는 민생과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붕괴, 민생 붕괴를 막으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100조 규모로 기업 살리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람 살리고 기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긴급 민생 위기 대책으로 100조를 투입해야 합니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버틸 수 있도록 5년 만기 무이자 긴급 대출하고 24조 원으로 임대료, 세금 3개월 지원해야 합니다. 일자리 잃은 비정규직에게 12조 투입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7조를 투입하여 취약계층,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족 유급 돌봄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정의로운 고통분담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 지원 다 받고 해고는 해고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둘째,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위해 우리 사회 슈퍼부자 상위 1%에게 1%의 초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 고소득층이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최고임금제 실현을 요구합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방빼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임대상가, 집세 동결, 임대기간 연장, 퇴거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하고 감염병을 예방하여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감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국 인근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과 사망자를 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국발 입국자를 초기에 차단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싱가포르, 대만 거기는 참 확진자가 100여 명 수준이고 사망자도 10여 명 수준입니다. 이거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국경을 개방한 여러 나라, 이탈리아, 영국 그런 나라의 이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의 이 진정성이 가장 빨리 안정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협조, 모든 국민이 다 마스크 쓰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시약 이거 전 정부에서 일정하게 IT, BT 사업을 충분히 토대를 깔아놔서 그 덕에
진단시약을 빨리 개발한 우리 기업 덕에 이 진단시약이 아쉬운 외국 원수들의 얘기를 마치 자기 자랑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우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두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 누가 2월 2일 날 중수부원에서 중국발 입국자 제한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그것을 번복했는지 그 정치적 목적을 갖는 주인은 누군지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뭐 차단한다, 만다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않게 감염병 생기면은 무조건 그 해당 국가를 차단하도록 감염법을 개정하는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 질문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마련 방안에 관한 건데요. 부천시 인근 도시의 산업단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부천 지역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지역의 일자리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개발, 상동 영상단지 개발, GTX B노선, 원종 홍대선,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묘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가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당 신현자 후보 2분 내로 답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은 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에 있습니다. 저 신현자는 재벌 개혁과 골목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겠습니다. 첫째,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 독식으로 인해 재벌과 협력업체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됐고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도 심화됐습니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 가맹점, 대리점 본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고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서 청년이 꿈을 키우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복합 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임대료 상한제 실시,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 안착을 위한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1인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또한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벌 눈치 안 보는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본사 눈치 안 보는 자영업자, 대형마트와 건물주 눈치 안 보는 소상공인, 이렇게 바뀔 때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경제, 지금 당장 판을 짜는 기호 6번 신현자가 부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께서 2분 내로 답해 주십시오. 네. 부천은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의 한 도시에 특별하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만의 대책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경제 현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얘기고요. 1차적으로 중앙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제 부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출퇴근 다 합니다. 그래서 중앙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거의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 소주성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 이거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부천도 더불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수도권에는 공장 하나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이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서 그거를 이 수도권에도 마음 놓게 가게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여기에 또 기회가 돌아가고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히 저는 이 부천에 우리 만화의 전통이 있고 또 이 손재주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천 상동에 외국의 유명한 그 만화 컴퓨터 그래픽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겁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를 유치합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채용되어서
그야말로 그들이 참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부천 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 상당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아파트도 짓고 무슨 MBC 스튜디오도 짓고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천 지역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천 상당에 만화 컴퓨터 그래픽 스튜디오를 유치하는 저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네, 먼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가정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시급하게 저는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하게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부천시가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이 오는 9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급한 불을 꺼 나가야 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발표되었고 우리 당에서도 오늘 발표를 해서 지금 지역과 우리 당의 입장은 지역과 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국회로 달려가서 추경안 심의해서 신속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시행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국가경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글로벌 4대 제조 강국을 만들고 그리고 2030년까지 중소제조업체 스마트 공장 보급률 100%를 달성하고 빅3 유망 스타트업 벤처기업 250개를 발굴해서 육성하며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소기업 300개사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부천의 그런 기업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살 수 있도록 매출을 확대하고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역구 현안에 관한 문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GTX 서부권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내의 교통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소사 본동 지역은 지구 단위 특별 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돼 고층 빌딩들이 지어질 예정으로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내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2분 내로 답해 주십시오. 예, 소사 지역은 사통 발달 지역입니다. 소사를 통해서 시흥, 북쪽의 어떤 일산, 김포 쪽으로 교통이 되어 있고 또 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인천 간 교통이 또 가로질릅니다. 그래서 소사 자체에 사시는 정주하는 인구보다 이 소사를 거치는 사람들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바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주산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주산 터널을 뚫어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시흥과 서울을 갈 때 우리 소사를 거치지 않고 그 교통을 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개통시켰는데 서해안도로 이게 서울 근처 가면은 이게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오리동 쪽에 주차장입니다. 이게 큰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 차를 세우는데 이거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경인국도로 뚫어줘서 우리 소사에 계신 분들이 차를 갖고 쭉 서울로 저쪽 구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서울과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길동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역곡역에서 전철을 타십니다. 그래서 옥길동 근처를 지는 제2경인선
여기에 옥길역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그 도면은 현재의 그 철로 계획으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N자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광명과 시흥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협력을 해서 그쪽의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게 해가지고 우리도 조금 양보, 저쪽도 조금 양보해서 보다 선을 좀 부드럽게 만들면 이게 진짜 옥길역이 현실화됩니다. 말로만 뭐 옥길역 설치한다, N자 그림 그려가지고 설치한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예. 희망 고문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 2분 내로 답해 주십시오. 네, 우리 부천은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교통 인프라와 교통 편이 매우 부족합니다. 진출입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정체와 소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한 대책과 광역 대중교통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선 도로망 확충해야 합니다. 지하에 제2경인도로 건설해서 서울 진출입 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좁고 위험한 하우고개로를 구간별 부분 확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소사 삼거리 앞 호연로 입구 굉장히 복잡하죠. 보상비 전액 확보했습니다. 올해 안에 확장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시흥 IC가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막힙니다.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서 LH와 협의하고 현재 용역 중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왜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서 해소 방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소사 대곡선이 개통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 구간이 개통되면 김포공항을 거쳐 일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역공역에 특급 열차 정차하도록 해서 급행열차 축소로 불편했던 출퇴근 바로 잡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에 예타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은 부천 노선 확정 꼭 지켰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하겠습니다. 지하에 제2경인도로 만들면 슈퍼 BRT라고 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까지 정거정 사이를 멈추지 않고 달리는 광역버스입니다. 또한 주요 전철역과 범박동, 옥길동을 거쳐서 광명 KTX역 버스 노선을 만들고 인천공항 그리고 사당, 강남, 판교로 가는 주요 출퇴근 구간에 대한 광역버스 노선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신현자 후보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부천은 전국 인구 밀도 1위 지역으로 특히 소사의 그 교통체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득권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대 양당, 그동안 뭘 했습니까? 특히 옥길 범박 지역은 단시간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모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상 없이 토건자본 배만 불려주는 도시개발 속에 불편을 겪는 쪽은 항상 시민입니다. 선거 때마다 도시정책, 교통정책 발표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 없는 교통정책, 도시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번 신현자는 지하철,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반값 대중통합 정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공사 설립으로 교통수단 연계 효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공사는 전철, 버스, 승용차, 광역철도 등이 공존하게 될 부천에 신호체계와 노선 환승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최근 교통문제 해결 추세는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승용차가 없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전거 출퇴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아동 장애인 등 보행 환경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자 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곽순환도로 부천 구간 지하도로 계획은 주민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되 주민 참여 속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통 문제는 도시 정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바꾸겠습니다. 네, 세 분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공통 주제에 대한 토론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제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각 후보가 6분 동안
상대를 지정을 해서 토론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토론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2분을 넘지 않고요. 답변자에게는 2분의 답변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또 상대방 답변까지 모두 포함해서 6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현자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십시오. 작년은 전국적으로 부천이 떠들썩했습니다. 이미 전국 인구 밀도 1위, 경기도 내 전체 범죄율 2위, 초미세먼지 가장 높은 지자체 전국 2위, 성범죄 발생률 3위, 1인당 녹지 면적, 공원 면적 꼴찌라는 성적표는 우리 부천시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작년 5월 부천시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굴복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상임위까지 통과한 문화다양성 조례를 철회하고 9월에는 결국 부천시 인권조례가 표결은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민주시민 교육 조례 또한 부결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집권 부천에서 부천시가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희 후보는 부천시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와 입장이 있습니까? 밝혀주시고요. 그 상위법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발의된 후 벌써 10여 년째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지금 부천의 그 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그런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든 아니면 저지를 하려고 하든 이런 그런 그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부천시의 의회의 권한이고 또 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그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항상 직결시켜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렇게 그 왜곡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또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항상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담론이 그 형성되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또 건설적이지 못한 되도록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참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중에 의문이 드는 것이 민주당에는 당론이 없는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어떻게 국회의원 따르고 지자체, 지방의원의 입장이 다른가 의문이 좀 듭니다. 또한 이 인권조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보호, 그 다음에 증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인데요.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촛불 이후 우리 국민들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했고 이번 총선은 그런 의미에서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상희 의원께 다시 묻겠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 창당 소식에 누구보다 분노하면서 반칙과 꼼수를 비난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당에 이렇게 비례위성 정당을 맹렬하게 비난했던 민주당이 스스로가 비례위성 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법을 대표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부분 연동형으로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되기를 바랬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 지금 비례정당을 만듦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 이 정당을 인정해 것 자체가 저는 지났습니다. 이 파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 신현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는데요. 1회 발언이 2분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좀 배분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선 2분 동안 질문 답변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이끌어 주십시오. 네, 김상희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코로나 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근데 지난 3월 6일 날 WHO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인이 마스크를 착용을 굳이 급하지 않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려면 면 마스크를 만들어라, 써라. 근데 이거는 약사 출신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횡행하고 있는 지역 감염 이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신 거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K94가 아니면은 그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한 그 명확한 사실, 지역 감염에 대한 고려, K94 마스크의 중요성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일반인에게 마스크가 급한 것처럼, 급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김상희 의원 후보 말을 따랐으면 지금 제가 볼 땐 우리나라가 거의 난리 났을 거예요. 이탈리아나 무슨 이란, 영국 이런 식이 됐을 텐데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이 없어요? 국민께? 네, 차명진 후보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WHO의 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건용 마스크는 그 환자나 아니면 그 환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 보호자나 그리고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대해서는 그 마스크 착용, 특히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그 기침할 때 기침 예절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입을 대고 하는 기침 예절이나 손을 깨끗이 닦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그 WHO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의 팬데믹 현상처럼 많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확진자들이 생겼을 때는 특히 여러 가지 의료용구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는 그 당사자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WHO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권고만 잘 지켰더라면 우리가 사실은 마스크 대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면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그냥 착용을 해서 그 기침을 할 때 혹시라도 잠깐만요. 남에게 퍼지지 않게 제가 주도가니까 면 마스크 쓰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어요? 면 마스크 예스와 노만 이유는, 얘기해 보세요. 네? 막을 수 있어요? 면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막을 수 있어요?
면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아니, 막을 예수와 수 너만 있다. 얘기하시라니까요. 아, 그거 약사 출신이면서 그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K94만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그리고 마스크를 일반인들이 안 쓰면 지역 감염은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누가 감염 보균자인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 지역 감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단 말씀입니까? 마스크를 그렇게 안 해서 쓰고 되는 발생한 것이 데가 아니라 이탈리아, 이란 이런 데 보세요. 본인들이, 거의 뭐 일반인들이 팬데믹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자기는 증상이 없지만 혹시라도 예, 다른 됐습니다. 사람한테 이것을 기침이나 이 비말로 전파할 가능성을 만에 네, 됐어요. 하나라도 막기 위해서 시간 다 마스크를 지났어요. 쓰고 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면 마스크로 그런 경우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경인전철 지하화 8년간 세 번째 공약했어요. 이제사 뭐 예비 탄광성 예상 뭐 20억인가 배정됐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뭐 거기에다가 국도로 2층으로 만든다고?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 희망 고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경인전철 지하화 언제나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워낙에 같이 썼으니까 이게, 네. 얘기해 보세요.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그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왜 희망 고문해요, 이것은 그러면? 차명진 후보도 함께 이제 공약을 한 거예요. 함께 노력해야 될 저는 사업입니다.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실력이 경인전철- 있어서 빨리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사 원시선을 제가 10년 만에 네. 그 당시에 리버만 사태로 우리 전부 그 다 스톱된 거를 차명진 후보가 제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현역 그거 의원으로 본인 있을 발언 때 시간에 하세요. 우리 지역을 네. 위해서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답변 시간은 네. 보장을 해드려야 공약 이행률 됩니다. 85%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본인이 지금 저 국회의원 지금 마르고 닳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까지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8년 동안 그걸 자꾸 못했으면 앞으로도 희망고문이라고 어려워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거는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입니다. 이따가 본인 발언 네. 기회 때 하세요. 2008년에 군대 내에서 강압에 의한 동성애 처벌법안, 강압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그럼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가 아니다. 그 차별은 뭡니까? 인종, 남녀. 거기에 동성애도 들어간 거예요. 동성애도 그거를 금지하지 말자. 그거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인종차별도 말고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까? 여기서 빼지는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 근데 중에서 우리 동성애 빼는 겁니까? 차명준 후보는 국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얘기해 차별을 보세요. 금지하는 거하고 저 문과 그것을 나왔어요. 이과 나오셨죠? 차별을 금지하는 거하고 옹호하는 거하고 어떻게 예. 같습니까? 차명진 후보의 6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2분을 되도록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마지막 3분 조절해서 했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께 6분 주도권 드립니다. 네, 차명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을 넘어서 굉장히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정치에 품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은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차명진 후보께서는 정치의 품격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요번에 사실은 차명진 후보와 다시 이 자리에 앉지 못하지 않을까, 앉게 되지 않을까. 제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이런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품격 없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사실은 배제를 하는 그런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후보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막말 정치인이신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하면서 보상금 운운하고 시체파리로 폄훼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전우 예, 질문 의원이라고 시간 하는 끝났습니다. 역사학자는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눈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어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시간을 경악을 좀 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우리 차 후보께서는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쓰리썸 사건이라고 아세요? 쓰리썸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월호 텐트를 성의 없이 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 성금도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표를 마치 세월호 주범인 것처럼 몰아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저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제가 표현이 특별히 좀 거칠어서 혹시 당사자가 아닌 진짜 세월호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위해서 그것을 슬픔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억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우려먹는 자들, 그리고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위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한 얘기. 저분들은 이상해요. 제대로 정원 얘기한 것을 자꾸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말이야. 홍일표 대통령한테 무슨 입에 담지 못할 귀태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무슨 누드화 그린 사람들 당신들 자체에서 처벌했어요? 처벌을 안 했고 당신들한테 아픈 얘기하는 사람을 막말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언어 도단입니까? 네, 정말 우리 차명진 후보하고 대면하고 얘기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지금 차명진 후보가 페이스북에 실린 이 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차명진 후보가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품격 없는 말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말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을 공격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에서 정말 삼보일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명진 후보는 지금 할 말을 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아주 외치면서 다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전 정말 오히려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우리 소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또 분노와 또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천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치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시에 대해서 네, 공평하게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6분의 하고 시간이 있었어요. 모두 지났습니다.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네. 차명진 후보가 도대체 네, 김상희 후보님 신천지에서 여기까지만 어떤 생각을 듣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궁금. 지금 30초 네. 오버하셨는데 저도 30초 쓰겠습니다. 아니요, 30초까지 오버 안 하셨고요. 예. 예. 네네. 자, 제가 안 됩니다.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네, 차명진 후보님, 세월호 텐트에서 차명진 쓰리썸 후보님.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시고 차명진 후보님, 그다음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상희 의원이 저는 공천 못 차 후보님, 예. 토론이 좀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공정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병 후보자 토론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소사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투표로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번 선거는 개혁을 완성시키는 선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가려져 있지만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친일 및 과거사 청산 등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표로 개혁의 후퇴를 막아주십시오. 이번에 선출되는 21대 국회는 코로나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가정경제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제1야당은 걸핏하면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자그마치 20번이 넘습니다. 국민은 보지 않고 자당의 유불리만 계산하면서 할 일이 산더미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어느 때는 또 동물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고 발목 잡기 야당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온갖 막말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미래통합당 스스로 징계를 내린 당사자를 우리 소사에 다시 공천했습니다. 우리 소사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시민을 기망하는 정당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일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구태정치, 막말정치, 격투기 정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정말 21대 국회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 꼭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 출석 100%,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 그리고 41관왕 선정된 저 김상희에게 31관왕 선정된 저 김상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사선의 힘으로 더 큰 혁신을 만들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대한민국 소사의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호 1번 김상희입니다.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신현자 후보 3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촛불개혁을 완성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위헌적인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은 국민과 법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도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자명하다.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미래통합당을 강력하게 비판한 민주당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촛불 개혁의 탈을 쓴 기득권 반한국당일 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보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과 고통조차도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휴업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 직격탄을 맞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감염되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호소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와 빈곤층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 양당은 소수 정당 몫의 연동형 의석을 더 가로채기 위해 위헌적인 위성정당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126%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다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유령 취급 받아온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은 거대 양당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에서도 노동, 청년 정책은 실종되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는 나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제는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 정말로 끝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민생 위기 쓰나미를 기득권 양당, 꼼수와 반칙을 일삼는 가짜 정당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학생운동으로, 노동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여성운동으로 30년 동안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한 길을 걸어온 저 신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회찬의 삼성 엑스파일, 삼성 노조 파괴 문건 폭로한 정의당, 특권과 기득권, 재벌과 싸우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20년간 무상의료, 무상교육, 우리 삶을 바꿔온 정당, 정의당입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신현자와 함께 코로나19 민생 위기를 이겨냅시다. 지금 당장 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70년 기득권 양당 정치 반드시 끝내고 우리 손으로 국회를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판을 갈아엎을 판가리 적임자 신현자를 찍어주십시오. 기호 6번 신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부천 소사 주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총선 이후 상황이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정부가 알게 모르게 꾹꾹 누르고 있지만 그야말로 대기업까지도 이제 줄 도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수기업은 다 엉망이 됐지만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가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한 코로나 덕분에 이제 대기업도 줄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대기업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보던 분들, 민노총 분들, 이분들도 이제 그 자리가 위협됩니다. 또한 이제 총선이 끝나면 공수처가 가동될 겁니다. 공수처가 가동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놨던 각종 비리, 부정부패 이거 싹 공수처로 돌려가지고 위야무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를 이용해서 야당 인사 탄압을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 예외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진중권 같은 사람도 이제 여권 내에서 제 목소리 내는 사람도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한참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그동안 이제 서방 세계의 여러 가지 압박 더 이상 못 견디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크게 도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 대변인 하던 문재인 정부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이제 경제난, 퍼주기 하던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독재로의 질주, 이제는 여권 내 소수자들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을 겁니다. 김정은의 공갈 협박, 이제는 이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위기 상황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정말로 기득권 정당, 꼰대 정당 미우시겠죠. 하지만 저희 정신 차렸습니다. 저희 그동안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문재인 정부의 독재, 질주 막겠습니다. 특히 이 차명진 어떤 어려움에서 앞에서도 말해야 될 때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일해야 될 때 항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차명진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무능, 거짓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차명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차명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2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차명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부천의 10년 독재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태화해 왔습니다. 차명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천 소사 주민에게 은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치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천시병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4월 15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의 읍면, 동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병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세 분의 후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